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무려 18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야당이 탄핵 소추안을 남발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거의 정부와 비해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18건 중에 3건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 68조에 따르면 탄핵은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헌법과 법률의 위배, 그 법 위반의 중대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잇따라 기각된 것은 기본적으로 탄핵안이 헌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수준 미달의 민주당 탄핵안은 계속해서 기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총리님, 민주당이 발의한 18건의 탄핵안 중에서 헌법상의 요건을 갖춘 탄핵안이 몇 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계속해서 발의하면서 정부 기능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은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직무정지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의 국정 마비를 초래한다면은 이 헌법재판소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국회에서 법률로서 정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총리로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국정의 이런 그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그런 탄핵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정이 마비되는 이러한 것은 정말 우리 국민 모두에게 심대한 문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정부로서 최대한 협조를. 정말 국가적 손실이 엄청나게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안을 기각될지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발의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는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야당에게 한 번도 왜 그러시느냐고 여쭤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검사를 겁박하려는 의도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월 11일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판결이 예상이 되는데, 판사를 공갈 협박하는 것이고 판결 불복을 위한 사전 포석이다, 그런 차원에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리 야당이 일상적인 야당이 아닙니다. 과거에 2번이나 집권을 그리고 경제 위기도 극복을 했었던 그런 야당입니다. 저는 그런 야당을 믿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이런 그 잘못된 탄핵 이런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계엄령 괴담을 계속해서 유포하는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법적 책임을 정부의 정치적 탄압처럼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거짓 선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무한 탄핵은 개딸과 같은 극단주의 세력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극단적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편전 정치가 의회 정치를 집어삼켜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계엄이라는 정말 중차대한 일을 그러한 정치적인 편의성을 위해서 활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는 정말 믿고 싶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그 국격에 대해서 이번 여름에 해외에 나가셨던 분들, 또 국내에서 여러 외국인들을 만나셨던 분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격이나 경제, 우리의 민주주의 이런 것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계엄이라는 것을 정치적인 편의성을 위해서 감히 거론하고 활용하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나라는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에 2번이나 집권을 했었던 그러한 야당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정말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그리고 실망을 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야당이 무한 탄핵을 하는 이유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해서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어 합니다. 만약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거로 범죄를 덮어버리겠다는 이런 사악한 의도가 민주당이 탄핵안을 남발하는 본질적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단 하루도 임기를 연장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을 해야만 적용할 수 있는 탄핵이 거론이 되는지, 그것 역시 저는 과거에 집권을 했었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또 그런 진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5천만 국민들이 정말 실망할 것이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많은 전 세계인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PPT를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정권 교체 직후부터 탄핵을 운운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탄핵 집회에 가서 탄핵 깃발을 흔들어 대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청원 청문회까지 열었습니다. 급기야 지난번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행한 전철이라는 표현으로 탄핵을 암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게 요청합니다.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정말 그럴 의사가 있으면 진짜로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십시오. 왜 대목근처럼 탄핵 시위 현장이나 기웃거리고 변증만 울리고 있는 것입니까? 괜히 애꿎은 국무위원들, 검사들 탄핵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전공법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공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떳떳하고 당당한 공당의 태도입니다. 정치를 왜 이렇게 비겁하게 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면서도 탄핵 소추안을 정식으로 발의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지난번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많은 우리 야당이 의석을 진출을 시키셨지만 그 지지율 자체로 보면은 한 5% 정도 차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겸허한 마음 때문에 아직 탄핵을 발의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못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